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기사를 분석을 하고 그 횡간의 의미까지 풀어서 딱딱 풀어주는 조간 딱풀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조간 일면 톱 기사들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데 사진은 똑같습니다. 사진은 거의 다 어제 있었던 그 부분 일식, 어제 오후에 있었던 부분 일식 사진들을 일제히 다 일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중에서 가장 좀 주목이 되는 기사는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였습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뽑았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을 만납니다. 자, 여권 윤석열 찍어내기 자진 사퇴로 몰아간다. 오늘 운명의 날을 앞두고 여권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나섰는데, 그동안 제가 뭐 한 4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뭐 감찰도 있고, 뭐 국회 탄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너무 좀 자기적이니까 자진 사퇴 쪽으로 차라리 몰아간다. 이런 기사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1988년에 검찰총장 임기제가 시작이 됐죠. 임기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임명된 그 검찰총장이 21명이었습니다. 21명의 검찰총장이 있었는데 2년 임기제 21명이 있었죠. 그런데 임기를 2년 다 채운 그 총장은 불과 8명 뿐입니다. 8명 뿐이고, 나머지는 다 자진 사퇴를 했는데, 그 중에서 물론 두 사람은 법무부 장관으로 승진을 하면서 사퇴를 한 케이스인데, 나머지 11명은 그냥 대부분 권력, 정권과 또는 법무부 장관과 충돌을 빚어서 그냥 사표를 내던진 경우입니다. 11명이. 전체 21명 중에서 11명이 정권 또는 법무부 장관과 충돌로 사표를 던진 경우죠. 이번에도 그 케이스를 만들겠다는 것이 집권 세력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균 임기는 검찰총장이 2년이 보장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평균 1.5년, 1년 6개월 정도 하고 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내년 되면 1년이 되죠. 평균 임기도 못 채울지 아니면 끝까지 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여권 윤석열 찍어내기 자진 사퇴로 몰아간다 이렇게 돼 있고, 여론전을 집권 여당에서 펼치는데 윤 총장은 눈치도 없나? 이런 여론전을 펼친다는 것이죠.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서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나 같으면 사퇴하겠다 그 이야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야당이 정권의 공격이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6면 한판에서도 윤석열 관련 이야기로 채웠습니다. 윤석열 관련 이야기로 6면 한판도 다 채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6면 제목이 잠행모드 윤석열 주변에 뚜벅뚜벅 내결을 가겠다 이렇게 주변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 잠행모드, 뭐 심지어 식물총장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총선 전에, 4.15 총선 전에 기세 드높이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총선 결과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고 나서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행모드다 이렇게 중앙일보도 표현을 했는데, 중앙일보가 취재를 해보니 최근에 주변에 주로 뭐 법조인들의 경조사 같은 데 자주 가는데, 그쪽에서 도박도박 내결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울산시장 부정 개입 의혹,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의혹, 또 한명숙 그 제조사 문제, 뭐 라임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을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이거 라임 사건에서 정치권과 연결시켜준 과거 언론인 출신이 체포가 됐죠. 그래서 그 정치권 로비 같은 데서 새로운 뭐 문제가 나온 거 아닌가, 검찰에서 그거를 포착을 한 거 아닌가, 아니면은 울산시장 선거 지금 중단됐죠.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선거 후에 다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중단됐는데 혹시 13명을 기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 수사를 하면서 뭔가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윤석열 몰아내기를 집권 세력에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자명 모드로 전환을 했고 또 뭐 식물화 됐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그 윤석열 총장은 뚜벅뚜벅 내게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담담히 피력했다. 주변에 그렇게 피력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는데 과연 윤석열 총장의 이 운명은 어떻게 될지, 이와 관련한 기사가 좀 진보 성향의 언론이죠. 한겨레 신문 일면 톡과 또 다른 면에도 해설 기사로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검언 유착 의혹, 검언, 검찰과 언론이죠.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이 한동훈 수사 제동 거는 대검, 한동훈 수사 제동 거는 대검, 이 내용입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톱으로 다르고 후속 기사도 다른 면에 있습니다. 자, 이게 일면 톱까지 간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기자와 대화한 녹음 파일을 확보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피의자로 전환을 했다. 그래서 기자의 영장을 청구하고 한동훈 검사장도 소환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그런데 이것을 대검이 막고 있다. 수차례 보완을 지시하면서 대검이 한동훈 소환을 막고 있다. 한동훈 수사를 막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우선 한동훈 검사장이 누구냐를 봐야 되겠죠. 한동훈 검사장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었죠. 문재인 정권을 향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한참 진행할 때, 조국 일가 비리,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의혹,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이것을 수사를 한참 할 때 한동훈 검사장은 대검의 반부패 강력 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이 호흡을 맞춰서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었죠. 그러다가 지난 1월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를 해서 자천 인사를 다 시켰죠. 그때 한동훈 검사장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갔습니다. 한직으로 밀려난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채널A의 법조 출입 기자가 유시민의 비리를 취재하기 위해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가시했다. 그런 내용을 MBC가 보도를 했죠. 그래서 유시민과 또 친분이 있는 이철 한라젠 대주주 금융 사기 사건으로 구속돼 있죠. 쪽과 이철 쪽과 이렇게 거래를 했다. 그래서 녹음을 하고 우리가 잘 봐줄 테니 유시민 비리를 털어놔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MBC가 보도를 했었죠. 그때 지금은 그런 보도가 있었고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대화를 나눈 녹음 파일을 확보를 해서 피의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피의자로 전환을 한 겁니다. 피의자를 전환했는데 대검이 이것을 수사 진척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전에는 대검이 수사하는 것을 서울중앙지검장이 막는 일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반대로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하는 데는 또 윤석열 쪽에 맡고 있다는 겁니다. 대검은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죠. 그런데 이것을 피의자로 전환한 한동훈 검사장을 피의자로 전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지검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계속 대립각을 세웠죠.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선후배 사이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인물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총장이 다시 이 대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결국은 윤석열 퇴출 작전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하는 자체가 윤석열 그 위에 이 자장격인 윤석열 사단의 자장인 윤석열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또 저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지금 한겨레의 기사 내용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이 있는데, 한동훈이 검언 유착, 검찰과 언론 유착 의혹이 있는데 대검은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 윤석열이 제동을 걸고 있다. 이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론전까지 양쪽에서 펼치는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은 윤석열 퇴출 작전이 여기저기서 막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이것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 유원회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장관들과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또 검찰총장 윤석열 같이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회의가 왜 주목이 되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창 무슨 이유에서인지 윤석열 몰아내기가 시도가 되고 있고, 집권 세력 전방위적으로 시도가 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직전에 5차 회의가 작년 11월 달에 열렸죠. 그때 또 윤석열 참석했습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은 막 사퇴를 했기 때문에 조국은 빠졌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을 했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다들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송국근의 혼술에서도 한번 그 장면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노려보는 그 사진이 공개돼서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뒷부분은 그렇다 치고,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이 말을 놓고 교체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로부터 7개월이 흘렀는데, 지금은 또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해서 또 힘을 받고 했기 때문에 또 어떤 오늘 메시지가 나올지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과연 살아남을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살아남아서 계속할까? 이 부분이 관심이 되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각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차라리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거취를 결정해주라,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왜 그렇게 보질 못하느냐, 이렇게 다그침을 당했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언급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 나서 다시 오후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간의 다른 기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가 악화가 돼서 북한의 대남비라로 맞불을 놓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존 볼턴, 청와대 국가안보 보좌관이죠. 볼턴의 자서전이 화제입니다.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나 판문점에서 열렸던 남북미 3개국 회담 비슷한 게 있었죠. 그런 데 대해서 비사를 주로 서술을 다 했는데,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저자세로 회담 성사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소개드리면, 조선일보 일면톡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회담, 김정은이 아닌 정의용이 제안했다. 김정은과 트럼프와의 회담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제안을 했다. 그때 정의용이 미국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김정은이 회담을 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트럼프 쪽에 이야기해서 트럼프 쪽이 받아들여서 됐다, 이렇게 여태까지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냥 김정은에게 회담을 좀 하시라, 내가 제안을 하겠다 하는 걸로,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돼서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나서서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판문점 회동 때 트럼프도 김정은도 문재인 동행을 원치 않았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판문점에서 그때 3자가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은 오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가겠다고 해서 좀 곤란했다, 김정은도 문재인 오지 말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있고, 국내 정치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선일보 8면을 보겠습니다. 상당히 주목되는 기사가 있는데, 조선일보 8면에 주호영 머리 터져도 동종 들이받는 가치가 될 것. 주호영 머리가 터져도 동종 세종이죠, 을 들이받는 가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저께 다녀가시고 주호영 그 원내대표는 유명한 불자죠. 불자고 또 국회의 불자 신도 모임 회장도 지내고 지금 명예회장입니다. 정각회라고 했는데, 그리고 선거 때마다 불자들의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이 까치 이야기는 치악산에 있는 성월사의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까치가 머리로 동종을 들이받아서 뱀에게 물릴 뻔한 스님을 깨웠다. 스님이 주무시다가 뱀에게 물릴 뻔했는데 까치가 그 모습을 보고 동종을 머리로 받아서 스님을 깨워드렸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을 해서 스님을 살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까치는 머리가 터졌겠죠. 그래서 머리 터져도 동종 들이받는 까치가 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뱀은 집권 여당이 되겠죠. 스님은 국민일 겁니다. 그리고 까치는 주호영 본인이겠죠. 동종은 여론이죠. 그래서 여론을 일깨워서 집권 여당을 심판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뭐 주호영 원내대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처음부터 좀 첫 단추를 계속 잘못 끼운 거는 맞습니다. 이 전략이 좀 부실했고, 또 그렇다고 원내대표가 사표 휙 던지고 뭐 사찰을 다니면서 칩거를 해버리는 그것도 그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기왕 복귀를 하기로 했으면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여당의 독선 독주를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 이것을 전해드리면서 딱풀 마치겠습니다. 주호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싸우겠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